자, 이제 공장이 나오니까 공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투자 시 권리 분석 필수 조건, 토지의 가격만을 감정 가격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장에 입찰을 들어갈 때는 건물이 얼마 있는 건 따지지 말고 기계가 얼마 있는 건 따지지 말아라는 거야. 감정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얼마고 낙찰 가격이 얼마만 보고 입찰 가격을 정해야지, 건물이나 안에 기계까지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장을 내가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가려면 나홀로 공장보다는 주변이 공장지대로 같이 있는 곳을 더 유리하고 가격이 임대가 나이버렉이 좋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공장은 화물차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화물차가 진입이 가능한 4m의 도로가 아니라 6m의 도로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공장이 여건을 했을 때 화물차가 마당 안에 들어와서 화물을 내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가 내가 이거를 월세를 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장이나 이런 것을 경매로 던질 때는 폐기물을 쌓아놓고 같이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산업 폐기물이 있을 때는 그런 폐기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공장에 들어갈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공장을 내가 입찰해야 되겠다는 때는 이 5가지를 머릿속에다 넣고 현황을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76쪽입니다. 부천 2024-47416 여기 보면 김포시 월곡면의 공장입니다. 공장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죠? 감정 가격이 19억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라겠죠? 9억 4천 9억까지 하라고 했는데, 여기 감정 가격을 보면 땅 가격이 얼마죠? 16억이죠. 건물이 3억이고 제시해가 뭐 있어서 한 4억인데 이 4억을 받지 말고 우리는 이거를 낙찰 받으면 16억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는다? 9억 4,900이다 하고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다시 매매를 한다고 할 때는 건물은 치지 말고 이 땅 가격에 내가 한 80%인지 90%만 가지고도 내가 매매를 하겠다, 이런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장이 1층, 2층 이렇게 있고 공장 용지가 두 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죠. 여기 두 필지가 되어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옆에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12억이 되어 있어 갖고 그 중소기업은행에서 11억 얼마를 청구한 겁니다. 정누구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이미 개시 결정에 중소기업은행에서 12억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후에 2순위, 3순위, 4순위를 보면 1억 6천, 5천 뭐야?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았는데 1순위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건물 가격이나 이런 거는 재해놓고 토지만 가격을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근처에 가서 이것을 임대를 줄 때 월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가격을 결정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가격은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감정 가격에, 실질적에 걸어야 되는 가격에 80%에서 90% 내로 내가 매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평당 120만 원 했는데 가봤더니 공인중개사 100만 원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90만 원에 팔겠다는 생각하에 임차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10번째 물건인데 이 10번째 물건도 공장입니다. 81쪽입니다. 이번에는 화성 2024-10470입니다.
공장인데 48억이 23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토지의 감정 가격이 34억인데 23억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토지 감정 가격하고 약 1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억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걸 낙찰 받으면 10억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가 한 가격이지 실질적인 거래 가격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감정 가격은 믿지 않는다. 참고만 한다. 여기 1층, 2층, 1층, 2층에서 공장이 있고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한 동, 두 동이 있고 땅은 네 필지가 있고 그 중에서 한 필지는 도로고 세 필지는 공장 용지고 건물은 1층, 2층, 1층, 2층에서 건물은 두 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이 이렇게 두 동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변에 갇힌 공장 같은 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금방 쉬워요. 파악하기가. 현장에 가서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월세가 주는 것도 얼마고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화성 장안면 보면 일반 산업단지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위치나 지역적이나 좋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화성이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죠. 도로는 이게 지분이거든요. 지분이긴 해. 도로는 지분인데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도로 경매라는 책을 썼어요. 도로 경매라는 책을 쓴 것은 도로를 낙찰받아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낙찰받으면 돈을 못 번다는 거야. 자, 그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이 여러 개가 있죠. 법이 많습니다. 민법에는 내 자산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로를 만들었죠. 내 땅이죠. 그러니까 내 땅을 다른 사람이 다니면 돼, 안 돼? 그건 민법이야. 그건 민법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렇게 보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이라 또 사용승낙을 받으면 도로를 본다고 돼 있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법에서 사용승낙에서 도로를 받으면은 그 땅은 사서 도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 도로인 경우는 막거나 도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도로를 사서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민법만 생각하는 거고 건축법을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서 내가 도로를 사도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된 건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건 모르고 민법에 내 땅인데 내가 사서 내가 막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름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내가 이거를 도로 경매 책을 냈거든. 근데 이건 내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걸 바꿔가지고 재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수강생 한 분 와서 도로 경매 책을 반드시 보고 싶었는데 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고서적 한참에 가서 내가 2만 원씩에 팔았던 거를 7만 원 주고 샀대. 그래서 내가 잘못됐는데 그 제목 안 바꾸고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로 안 바꾸고 도로 경매 그대로였으면 되게 잘 팔렸었는데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로 바꿔놓고 책이니까 안 팔려. 근데 사실은 도로 경매는 도로는 사면 안 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내가 책을 썼던 거거든요. 잘못 알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민법을 알지만은 건축법에서 도로를 만들 때는 막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그렇게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법을 생각해? 건축법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이 도로를 사용했냐 안 했냐 보게끔 되면 이거 보면 이 도로를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용승낙을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 해줬으니까 건축허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 주인이 사용승낙 해준 걸 바꾸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건축법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 집이죠. 2층이잖아. 다시 말하면 층고가 보통 공장이면 한 4m에서 4m 50대고 그렇게 단층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장이고 그 안에 오버헤드 크레인이든지 이런 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도 창고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가 아직 안 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30몇 억이라고 30몇 억짜리 얼마에 사? 이렇게 덜컥 믿고 했더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확인해볼 가격과 임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런 뜻입니다. 공장 자체는 건물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여기는 보게끔 되면 큰 물건이 있고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권리가 38억이고 청구한 것이 33억이다 보니까 11번째 물건입니다. 86적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투자해볼 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어디냐면 화성인데 2024 타경 87357이죠. 여기가 땅이 3필지고 건물이 3개입니다. 땅이 3필지고 건물이 3개인데 땅 3필지는 우리가 매각에 맞는 거고 건물이 3개가 있는데 건물 3개 중에서 하나는 건축물 과장이 있고 2개는 건축물 과장이 없는데 건축물 과장이 있는 건물 하나는 부서져 있어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자, 감정 가격을 보시게끔 되면 4억 3천짜리가 얼마까지? 2억 1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땅이 임야, 대지, 대지 이렇게 돼 있죠. 3필지입니다. 건물은 주택, 정미소,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2동이고 정미소가 하나가 있는데 전부 다 매각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미소는 건축물 과장이 있고 나머지 주택 2동은 건축물 과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3필지 있죠. 한 필지는 여기 보면 요거는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야는 무시하시라고 여기 대지가 2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현황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정미소가 있거든요. 이 정미소는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취락지구죠.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고 정미소가 요 끝에도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정미소는 건축물 과장이 있고 이 집하고 이 끝에는 주택은 건축물 과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건축물 과장이 없는 맨 끝에 있는 요 주택입니다. 요 주택 안을 보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빨래가 있죠. 빨래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입자는 없어요. 전입자는 없어요, 보면. 근데 제가 보면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장독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집이 있다 보니까 이 집은 사람이 거주할 만한 집인데 건축물 과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소로 돼 있죠. 정미소가 이렇게 이게 정미소입니다. 이 정미소가 왜, 어떻게 되죠? 망가졌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습니다. 정미소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철거해서 없애야지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철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 주인 보고 이걸 철거하라고 하면 건물 주인이 철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철거하라고 판결문 받고 대퇴 집행을 해서 내가 철거를 하고 그 돈을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철거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현황도로 이 주택이 또 하나 있죠. 이 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거주하기가 어렵고 땅조차도 아주 쪼가리 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건물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보면 아까 건축물 관리자 하나가 있다 그랬죠. 하나 있는 건 뭘로 돼 있죠? 뭘로 돼 있죠? 이게 정미소 돼 있죠. 송누구로 돼 있죠. 근데 언제죠 이게? 1970년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축물 관리법제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 예전에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인가 뭔가를 집을 허물다가 그 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를 그 건물이 쓰러져 가지고 몇 명이 그 버스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죠. 그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반드시 철거하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고 감리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를 해도 내 마음대로 철거를 못합니다. 건축설계사무실이랑 내가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은 건축설계사무실에 다 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철거하는지를 다 관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건물도 철거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철거 못합니다.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누가 있죠? 이게 주인이 있죠. 건축물 관리상. 그럼 이 주인은 내가 보면 돌아가셨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상속자를 찾아서 건물 철거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철거 안 하겠죠. 철거 안 하면 우리는 대체집행 신청에서 내가 철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대체집행 철거를 하고 그거를 물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물 또 하나가 있었죠. 이 건물을 쓸만한 거다 보니까 이 건물은 내가 보면 그대로 우리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같은 당 주인이겠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 보고 건물 철거하고 뭐 난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보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나한테 줘라. 할 수 있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무허가 건물도 매매하고 팔고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매매하고 팔고 사는 것은 뭐는 내 거가 돼야지 내가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무허가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취득세를 내면 세금이 나온다 그랬죠. 가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면 무허가 건물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므로써 내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취득세를 내고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 건물과 이 건물과 땅을 같이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그 정미소 다 허물고 난 다음에 이 주택으로 끼워서 땅을 몇 개를 찧어서 조금 분할을 해서 대지는 얼마든지 분할해 줍니다. 해서 그쪽으로 만들고 반은 허물은 나머지 땅을 매도를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화성에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땅이 실질적인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쯤 가는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쓰시라 이런 뜻입니다.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관리자니까 건물을 주인에게 또는 상속자에게 철거와 지료 판결을 하게끔 하고 그 무허가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고 맨 끝에 있던 건물 있죠. 그건 내가 보기에는 허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허물고 해서 땅을 반으로 쪼개서 이쪽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쪽과 나머지 쪽을 나누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등기 건물을 그냥 그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팔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수익을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12번째 물건을 모시겠습니다. 의정부 2024 타경 84277의 강제경매입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공장 용지가 경매로 나왔고 공장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건 진짜로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게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얼마죠? 8억 4천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2억 8천까지 하락했죠. 34%를 하락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장이 2동이 있고 단독주택이 1개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근데 단독주택도 공장도 건축물관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돼 있어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건축법상 공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법규로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공장으로 돼 있죠. 하나가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돼 있는 것도 뭐예요? 또 공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1층, 2층으로 돼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2층 주택인데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뭐예요?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 제가 보면 이 가끔가다 이제 우리 이런 걸 하게끔 되는데, 저도 우리 수강생들에게 그 종부세 내지 않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라.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걸로 건축물 관리자 바꿔라. 공장이라고 해갖고 뭐 침실이 없으려는 방법도 없고 주방이 없으려는 방법이 없거든요. 공장은 침실과 주방이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건축법에 있습니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근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창고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담당자가 그렇게 지으면서 그걸 공장을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담당자 주관해서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계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공장으로 내가 못 받으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뭐 공장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해서 공장은 방에서 공장 뭐 만든다고 못할 거 없으니까 인정해 준다 하고 담당자 인정해 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담당자의 주관인데 허가를 낼 때 공장으로 집어넣고 공장을 해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낙찰받아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층으로 된 실질적인 주택이고, 이게 뭐야? 공장인데 이게 두 동으로 돼 있는 건데 하나를 이렇게 합쳐 있더라고요. 항공사진 뭐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 보면 집이 두 개를 져서 합쳤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공장을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주택으로 돼 있고 이게 뭐예요? 공장입니다. 이게 공장이고 이것도 건축법상 뭘로 돼 있어요? 공장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인데, 이게 뭐가 있죠? 폐기물이 있죠.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건축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산업 폐기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축 폐기물은 없애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만 조금 몇백만 원만 들이면 그냥 되는 건데, 산업 폐기물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산업 폐기물이 아니라 건축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돈 몇백만 원 정도면 없앨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러스 구조로 해서 창고를 이렇게 지어져 있죠. 얼핏 보면 이게 한 동으로 되는데 내가 이쪽 왼쪽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쪽으로 이게 붙여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진에 감정평가사가 이 안에 있던 사진을 안 찍었거든요. 안 찍었는데 왜 안 찍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서 이쪽 안쪽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망가졌든지 폐기물이 있는지는, 이런 공장을 할 때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8억짜리가 2억 몇천까지 떨어진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 돈 벌게끔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심을 해보고, 내가 이걸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이 공장으로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감정평가사가 앞에 있는 이 공장은 사진을 찍어놓고 뒤에 있는 건 안 찍어서 없더라고요. 확인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해놨냐면 약간의 폐기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폐기물이 바깥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입찰에 들어가도 8억짜리에 여기에 보면 2억 얼마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공장과 창고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앞에 거 싹 치워버리고 이거는 조금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칠이락도 깨끗이 해서 정리만 딱 하고 해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월세 주는데 문제가 없고, 왜? 이 주택까지 같이 끼워서 월세를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왜? 이것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8억이라는 것이 2억 얼마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가성비적으로 좋다 이런 뜻인데, 이걸 꽤 좋다고 그랬더니 또 가서 질러서 낙찰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한 개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떨어뜨렸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확인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주택은 깨끗하죠.